안녕하십니까. 일과영덕 최영덕 원장입니다. 오늘 서울과고등학교 원서 접수 마감으로 이제 2026학년 영재학교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내년도에 발표가 나니까요. 정확하게는 7개 학교의 경쟁률이 모두 소개가 되었는데요. 결론은 되게 충격적입니다. 일단은 경쟁률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원한 학생 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0명 정도 줄었습니다. 뭐 이게 큰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영재학교가 지금 현재 경쟁력이 줄어들었다? 대입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는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거지? 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이 체감은, 뭐 네가 체감을 느끼는 거 뭐 있겠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검색을 해보시면, 어, 제가 영재학교 과학고에 얼마큼 진심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친구들 만나는지 아실 거고요. 어, 이 분위기, 이 느낌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애초부터 이공계보다는 오직 의학계열만을 바라보고 성장한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로를 선택해주니까 응원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러한 식으로 이제부터 영재학교의 경쟁률이 계속 줄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긴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별로 올해 특징을 보면은요, 경기과학고등학교하고 대전과학고등학교 두 학교는 그래도 경쟁률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늘어난 것들은 단순히 뭐, 경기 지역, 대전 지역 친구들 역시 이 카이스트가 있으면서 영재학교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너무 빨리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눈치 보기였던 거이지 지금 어느 학교는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라 전반적 침체라는 거죠. 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전에도 인원수가 아주 조금 줄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서 2024년 갈 때 보니까 약 200명 정도, 150명 정도 지금 똑같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요, 황금 돼지치 다음 해여서 학생 수도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43만 명 정도에서 45만 명 정도로 약 2만 5천 3만 명 정도가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은요, 전에는 약 0.93%의 학생들이 한국과학 영재학교 등등등의 이 영재학교에 지원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0.85%만이 영재학교에 지원했다는 거죠. 그래도 서울과학고등학교 늘어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재학교는 버리기 아깝고 그래도 의대는 가고 싶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의대를 갈 수 있는 커리어 패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작년까지는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668명에서 741명 늘어나면서 우려했던 작년에도 경쟁률이 하락할까를 보완해서 딱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숫자마저 줄었습니다. 무슨 의미냐고요? 이러한 의미죠. 의학 계열만 바라본 최상위 친구들의 세대가 이제 자리 잡았다인 거죠. 그게 언제부터 진행되었을까요? 이 친구들이 언제부터 영재학교에 대한 마음을 먹거나 의학 계열의 마음을 먹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골치가 아픕니다. 이 의대 열풍이라는 게요. 1, 2년 된 얘기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경향신문 작년도 뉴스인데요. 1995년도에 가톨릭대 아주대 의예과가 서울대의 몇몇 학과를 제치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되니까요. 서울대 연대 의예과에 줄을 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대 가톨릭대가 컴공까지 서울대 건축학과까지 다 무너뜨리고 올라왔습니다. 저 사이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IMF가 있었죠. 이 IMF가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이거 대기업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 의대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의 뇌 속에 팍팍팍 심어줬다는 거죠. 하지만 저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의대가 좋긴 하지만 일단 우리 친구가 수학과학이 좋다라고 하면 미래의 새로운 기술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일단 수학과학을 즐겁게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그래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깨진 시기가 언제냐? 바로 2020년도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요. 그런데 이때 큰 이슈가 생긴 거죠. 뭐냐면 의료 정원이 줄어들었어요. 아니죠.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임시로라도 우리 400명만 늘리자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2,000명과 전혀 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쵸. 의료계 집단 휴진이 일어났어요. 저게 일어나면서부터 우리
그냥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에이, 의사들 너무하네. 이런 생각 갖게 되었다? 아닙니다. 아, 이 의학 계열, 이 의사가 된다라는 것이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야, 너 의사 돼야지 라고 에너지를 뿜뿜 느끼기 시작한 게 저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 시점에 이미 영재학교 준비를 했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알았어. 근데 나 일단 수학과학 재밌고 영재학 교육원 다니고 있으니까 나 이거 끝까지 해보고 였던 겁니다. 이미 이공계에 발을 들여놨던 거죠. 하지만 이공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친구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당시의 친구들이고요. 지금 저 시기 때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이 올해 영재 학교를 지원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억지가 아니냐?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끼리 만나고 직접 실험해 봐야 되는 영재교육원 운영이 파행됐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2019년도에 열리긴 했지만 대부분이 줌으로 바뀌었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2020년도부터 영재교육원 대상자 인원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는 뭐다? 경쟁률이 늘지도 않았습니다. 즉, 영재교육원의 투자도 적어졌고요. 코로나가 끝났으면 다시 상승시켜야 되는데 그 끝은 더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 2%대의 영재교육 대상자가요, 1.5%대로 줄어들다가 지금 현재는 1.27%로 더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리는데 사실 나라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 느낌도 제가 지금 여태까지 연락이 오는 거와 친구들과 만난 대하는 톤, 그리고 저에게 요구하는 방향도 영재교육원이 아니에요. 의대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 학년 중에 가장 큰 학년의 문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얘네들입니다. 초등학생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늘어났지만, 다 줄어들었지만, 유독 초등학교가 5만 명 중에 약 13,000명이 잘 줄어들었습니다. 5년 전에까지만 해도요, 제가 느끼는 의학 계열과 이공 계열 준비한 친구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수과학의 영재성 아니면 수학의 인지라고 느껴진 성향이 보여졌다고 하면 일단은 영재교육원, 뭐 올림피아드, KMO, 뭐 성대, 경시 등등등 하면서요. 어쨌든 우리 친구가 약간 심화 학습을 하고 실제로 어려운 학문에 부딪혀보고 직접 실험을 해보면서 자신이 배우는 거에 즐거움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생명과학이 재밌었는데 의사가 더 멋진 직업 같네. 내가 인공장기를 바라봤는데 의사가 더 멋진 것 같네. 이렇게 의학 계열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아주 박수 쳐줘야 되는 성장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현재는요, 애초에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과학의 성향이 보인다. 이게 괜찮은 것 같네? 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시나 아니면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빨리 빼고 다른 공부를 하면서 의대 가기 적합한 공부를 시켜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애초에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 친구들 중에서 아직도 역시나 우리 친구들은 이공계부터 먼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수학과학 인재를 키워나가는 부류가 있었죠. 하지만 시작부터 약 4분의 1에서 크게는 3분의 1 정도는요, 애초에 의학 계열이 먼저, 그리고 수학과학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고민 나중이 되는 느낌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수과학 인재 중에 당연히 똑같이 의학 계열의 방향을 갈기로 마음먹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의학 계열의 지원을 그럼 애초부터 한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냐? 절대 아니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진로를 우리 친구가 선택했다 박수 쳐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당연히 우수한 학생은 의학 계열이 먼저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요. 이 친구들의 약점이 실험을 경험해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관심 연구 분야가 있는지에 대한 부자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죠. 예전처럼 영재 교육을 활동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 DNA 추출도 해봤고요. 뭐 이런 것도 해보고 혈액형 판별 실험도 해보고요. 이런 거 하면서 저는 약간 그 생명공학과 그리고 혈액, 순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라던가 선생님 뭐 인공장기 등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를 수학적으로 구현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아, 얘가 결과적으로 생명과학을 배워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저 의학계를 좀 가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파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부터 의학 계열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실험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의학 계열이 맞는가?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친구도 많다라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 계열은 의학 계열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영재 교육 혹은 과학고 같은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의사다운 의사를 잘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거 방향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저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저 친구들도 우선 수학과학에 깊이 한번 빠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나라의 입장에선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이공계 인재를 증가시키는 방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 뭐냐면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인원수가 줄어드는 게요,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초6부터는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지금 45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초6에는 42만 명, 그리고 점점 내려가다가 지금 현재 초3에는요, 39만 명까지 내려가고요. 오르는 느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운 자체 보이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고 활성화한다. 이것을 어떻게 고민할 것이고 지금의 이 분위기를 어떻게 틀 것인지, 이거 민감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올해 2026학년도 영재학교 경쟁률 분석보다 더 중요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육계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